안녕하세요. 경제수학의 길잡이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변화를 어떻게 숫자로 쫙 잡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곡선 위 어느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자,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총비용 곡선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 때 총 얼마가 드는지는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바로 지금 101개째 제품을 딱 하나 더 만드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이 순간의 비용, 경제학에서는 이걸 한계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알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 교수님, 근데 좀 이상한데요? 한 점이라는 건 시간이나 수량의 변화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멈춰 있는 건데 어떻게 변화율이라는 걸 잴 수가 있는 거죠? 우와,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두 점 사이의 변화예요. 여기 그래프에 있는 A점과 B점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쭉 이은 직선을 할선이라고 불러요. 이 할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생산량을 Q0에서 Q2까지 늘릴 때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값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그 순간의 날카로운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할선은 평균 변화율이고 저희가 알고 싶은 건 한 점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직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곡선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그 접선의 기울기, 그걸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미션입니다. 자,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를 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말 마법 같은 아이디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B점을 A점에 아주 가깝게 한번 쓱 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B점이 곡선을 따라서 스르륵 A점으로 미끄러지듯 다가가고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델타 Q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어때요? 아까 그 두 점을 잇던 할선이 빙글 돌면서 마침내 A점 단 하나를 스치는 접선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바로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극한의 개념입니다. 와, 대박. 그럼 결국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이 마법 같은 극한값을 아주 체계적으로 찾아주는 공식적인 수학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의 이름이 바로 도함수, 데리버티브입니다. 자, 이 공식만 보면 으악, 머리 아파 싶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방금 눈으로 본 그 그림을 그냥 수학적인 언어로 멋있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x의 변화량, 즉 델타 x가 0으로 갈 때 평균 변화율인 델타 x분의 델타 y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제품 하나를 더 만들 때 추가로 드는 비용, 그게 바로 한계 비용이라고 했죠. 경제학에서 한계 수입, 한계 효용처럼 한계라는 말이 붙은 개념들은요, 모조리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의 변화를 알아야만 가장 이득이 되는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본 것 같으니까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직접 도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직접 해봐야 자신감도 붙고 실력도 늘거든요. 이게 뭐 비용 곡선은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푸는 과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함수의 도함수, 그러니까 x값이 얼마가 되든지 그 지점의 기울기를 바로 알려주는 기울기 맞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죠. 매번 그 복잡한 극한값을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역함수 법칙 같은 아주 편리한 규칙들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지고 지수는 하나 줄어들어요. 그래서 x의 제곱은 2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만 있는 상수항은 변화가 없으니까 미분하면 그냥 0, 즉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결국 3 곱하기 2x만 남으니까 정답은 6x.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교수님, 그럼 방금 구한 도함수 f'x는 6x는 도대체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한 f'x는 6x는 이제부터 어떤 x값이든 그 지점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기울기 자판기 같은 거예요. x가 3일 때의 기울기가 궁금하다? 그럼 그냥 x자리에 3을 쏙 집어넣으면 끝! f'3은 6 곱하기 3, 즉 18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x가 3일 때 그 한 점에서의 아주 정확한 순간 기울기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실력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이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들 푸셨나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f'x는 8x 플러스 9입니다. 맞추셨어요? 4x 제곱은 8x가 되고 9x는 9가 되죠. 상수항 3은 미분하면 사라지고요. 맞추신 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감을 잡으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만큼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예요. 첫째, 곡선 위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는 눈에 보이는 개념. 둘째, 경제학에서 의사결정에 쓰이는 한계 비용 같은 중요한 지표. 그리고 셋째, 이 둘을 이어주는 강력한 수학 도구인 도함수.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한계 비용, 즉 물건 하나 더 만들 때 드는 추가 비용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윤을 최고로 만드는 최적의 생산량을 결정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다음 여정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